화제의 뉴스를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민청원이 100만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범죄가 굉장히 극악하다는 점, 그리고 범인이 확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피의자가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기로 했는데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울증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켰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사전에 이런 범행을 준비했는지 여부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만요. 일단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분노 조절 장애로 좀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사소한 문제에도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돼 있다가 가슴속에 화가 과도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버리는 것을 말하죠. 현대인이 아무래도 과거보다 훨씬 이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인에게서 좀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네, 방금 현대인의 질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 이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노 살인이 400건 정도 해당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을 한 셈인데요.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4년 사이에 21.3% 급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남성 중에서도 20대와 30대 그리고 10대에 좀 범행이 집중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난 걸로 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에도 단계가 있나요? 네, 우선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남성 환자가 좀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30대, 10대의 환자가 좀 집중이 된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요. 충동적으로 분노가 폭발을 해서 화를 냈는데 화를 내고 나서 죄책감이 든다거나 후회 이런 감정이 든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화를 낸 뒤에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거나 뭐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좀 심각한 단계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심각 단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화를 냈는데 이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혹은 오히려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인식을 한다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분노를 표출해야 일이 잘 해결된다는 경험적인 신념 때문에 분노 조절 실패가 타인에게 이게 범죄가 될 거라는 인식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런 증상을 뭐 성격이 좀 난폭하다, 화가 많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화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좀 화가 차 있다, 본인이 그런 진단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운동을 한다거나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화가 쌓여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바로바로 해소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평소에 좀 본 것 같긴 한데 두 앵커께 질문 드리자면 앵커들 평소에 이어폰을 좀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냥 걸어갈 때 대부분 꽂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심각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출퇴근할 때 항상 이어폰을 사용을 하는데요. 두 번째 다뤄볼 내용은 저희가 또 보도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4분의 1 시간 정도를 4분의 1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을 얘기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어폰을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 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제
문제긴데 싶었어요. 이어폰 네. 그만큼 자주 쓰니까요. 네, 저도 길을 가다 보면 대부분이 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차가 지나는 도로에서는 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이어폰까지 끼게 되면 주변 상황을 더더욱 이제 제대로 인지를 못하게 되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몬비라는 용어가 떠오르네요. 네, 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죠. 네. 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좀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걸 의미하는데 폰만 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어폰 끼고 다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절반 이상이 10대, 20대 이런 젊은 층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뭐 이런 사고, 이런 물리적인 사고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또 소음성 난청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물리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음성 난청도 젊은 층에서 특히나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기들을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2년 국민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12세에서 19세 청소년기의 난청 유병률이 26%나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뭐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데요. 네. 미국 20대 가운데 잘 들린다라고 답변한 사람 4명 중에 1명이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 네. 건데 요즘처럼 기대 수명이 좀 긴 이 시대에는 나이가 들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젊었을 때 발병한 소음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청력 손실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제대로 이 난청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 연구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청을 방치했을 때 못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점점 고립되고 자신감을 잃으면서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심지어 치매까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학계의 한 보고에 의하면 고도 난청의 경우에 치매 발병률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난청이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어폰을 사실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인 건데요. 그러니까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청력은 손실되게 마련이겠죠. 네.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네. 음량을 90데시벨 정도로 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는 이제 큰 트럭이 지나가는 수준으로 오. 보통 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음악을 오랜 시간 듣는다고 하면 네. 당연히 이제 청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음악을 듣더라도 소리를 좀 줄여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1시간 정도 듣고 10분 정도 쉬는 이런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어폰을 듣다 보면 점점 볼륨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줄여서 작은 소리로 좀 듣고 많은 생활 속에서 좀 적당히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생활 속에서 뭐 분노 조절 장애, 이어폰까지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해야 될 부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